문제는 금융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고객들이 손해를 온전히 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블랙박스를 상대로 싸워야 하지만 이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엄빠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밝힌 은행, 증권사 앱에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엄빠님들의 삶에 편리함을 줄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기능의 부작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걱정마 엄빠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손해보는 일을 최대한 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부터 눌러주시고요. 걱정마 엄빠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기능은 바로 AI 기반 개인화 기능입니다. 흔히 맞춤형 금융추천 개인화 데이터 수집 기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능은 처음 등장했을 때 더 정확한 대출 추천, 내 소비 습관에 맞춘 카드 혜택, AI가 대신 판단해주는 투자 서비스라며 편리함만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별 생각 없이 동의나 신청 버튼을 눌러버렸죠. 하지만 편리한 효용과 동시에 부작용 또한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직장인 김 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는데 조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신용점수 700점 후반대, 연소득 5천만 원, 직장 경력 5년, DSR도 정상 범위였죠. 그런데 3일 뒤 도착한 건 대출 심사 결과 승인 불가라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이었는데요. 은행에 전화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돌아온 대답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AI 심사 시스템 결과이고 구체적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거였죠.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용점수만으로 볼 수 없는 숨겨진 평가 항목들이 대출을 좌우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준을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AI는 연체 기록이나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앱 접속 시간대는 물론 심지어 배달앱 주문 빈도, GPS 이동 패턴, 새벽 활동 기록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대출을 신청하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해 점수가 깎이고, 배달앱 주문이 많으면 소비 통제력이 약하다고 낮은 평가를 받습니다. 유흥가 출입이 잦으면 재정 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러한 평가 기준이 전부 AI 블랙박스 내부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은행 직원조차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결과만 볼 수 있고 과정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금융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고객들이 손해를 온전히 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경기도 박 씨는 증권사 로보 어드바이저가 추천한 포트폴리오를 믿고 2천만 원을 넣었는데요. 반년 만에 30% 손실을 입었죠. 이에 증권사에 항의하자 돌아온 대답은 시장 변동성 때문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이었는데요. 결국 AI가 추천했어도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AI의 판단 근거를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자는 블랙박스를 상대로 싸워야 하지만 이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올해만 해도 은행의 95%가 신용평가에 AI를 활용하고 증권사의 78%가 로보 어드바이저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우리 엄빠님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는 오히려 AI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거꾸로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급하게 대출 신청하는 건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그러니까 평범한 근무 시간대에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납부 패턴인데요. 통신비나 공과금은 자동 이체로 설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 사람은 생활이 안정적이다 라는 신호로 AI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많이들 쓰는 은행, 증권사 AI 챗봇 편하긴 하지만 이 답변을 100% 믿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대출이나 투자 문제는 반드시 사람 상담원과 직접 통화해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팁 하나 더 드리면 챗봇이 한 답변은 캡처해서 꼭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증권사 로보 어드바이저 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추천했다는 말만 믿지 마시고 상품 내용은 꼭 직접 확인하시고요. 혹시 손실이 났을 경우 민원은 어디로 넣을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대출이 거절된 상황이라면 AI 종합 판단입니다 라는 말에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걸 금융사가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수십억 원의 민원 제기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가 나에게 수집한 개인 정보는 직접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만약 부당하게 사용된 데이터가 있다면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애초에 AI 기반 개인화 기능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설정 자체를 켜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AI 금융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AI는 절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소비자는 스스로 알고 스스로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우리 엄빠님들이 절대 손해 보시지 않도록 저희 걱정마 엄빠에서 조심하셔야 할 내용들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챙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